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저는 집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일터이자 쉼터인데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 거의 집에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저희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에게도 저희 가족은 아주 특별합니다. 저도 30년 넘게 몰랐던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1남 1녀 중 둘째예요. 저희 오빠와 저는 6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부터 유독 여동생인 저를 참 많이 예뻐해줬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오빠는 성인이었는데 해가 지면 제가 걱정된다고 늘 제가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러 올 정도였죠. 자기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면서 저를 데리러 올 때면 오빠는 친구들과 제가 무얼 하건 그 계산을 대신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 그걸 많이 부러워했어요. 오빠가 없는 친구들은 오빠가 없어서, 오빠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 오빠랑 너무 다르다고 저한테 좋겠다고 했죠. 그러다 유독 셈이 많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최서연, 근데 너는 니네 오빠랑 왜 하나도 안 닮았어? 어? 우리가 안 닮았어? 난 닮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쌍꺼풀 두 쪽 다 있는데 니네 오빠는 없잖아. 그리고 너는 코도 낮은데 오빠는 오뚝하고. 설마 너 니네 오빠 친동생 아닌 거 아니야? 야, 민지영,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연이한테 빨리 사과해. 너는 꼭 한 번씩 소연이 건드리더라. 너 왜 그러냐? 너 소연이 부러워서 그러지? 그래, 맞아. 가만 보면 지영이가 꼭 소연이한테만 그러더라고. 소연이가 착해서 그렇지. 너 계속 그러면 이제 우리 놀 때 안 껴준다. 얘들아, 그만해. 친구들끼리 뭘 그래. 남매가 안 닮을 수도 있지. 근데 난 우리 엄마랑 많이 닮았어. 그러니까 지영아, 그런 말 농담이라도 하지 마. 우리 괜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요 앞에 사거리 가서 떡볶이 먹자. 우리 오빠가 니들이랑 사 먹으라고 나 용돈 줬거든. 와, 니네 오빠 진짜 짱. 우리 오빠는 맨날 지 혼자 쓰기 바쁘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데 소연이 진짜 부럽다. 야, 뭐가 부럽냐? 나 같으면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 돈 못 쓰겠다. 난 그냥 갈래. 니들이나 거지처럼 떡볶이 얻어먹고 살이나 쪄라. 떡볶이가 칼로리 제일 높은 거 알지? 지영이는요, 말은 그렇게 해도 저와 제일 오래된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하지만 가장 오래되었다는 게 가장 친하다고는 할 수 없는지 지영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그리고 그즈음 지영이네 집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듣게 됐는데요. 자존심이 유독 셌던 지영이는 그 소문이 돌자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지영이네 집에 이사를 갔고 지영이가 전학을 가면서 연락이 뚝 끊겼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네요. 사실 그 뒤로 저는 지영이를 다시 볼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려 10년이나 지나 지영이를 저희 집에서 보게 됐고 그날은 회사 일로 지방에 발령이 났다가 다시 서울로 온 오빠가 결혼할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날이었죠. 저는 한눈에 지영이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영이는 저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한술 더 떠 마치 저와 학교 다닐 때 둘도 없이 친했던 것처럼 오두방정을 떨며 저를 반기더라고요. 소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세상에, 어떻게 너를 이렇게 보냐? 어릴 때 너는 몸이 많이 약해서 내가 거의 붙어 다녔는데 지금은 괜찮지?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 오빠랑. 그러게, 세상이 참 좁지. 너랑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특별하더니 이렇게 가족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소연아,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니들 그렇게 친했다며. 그런데 내 동생이 왜 그랬을까? 내 동생이 원래 누굴 막 미워하고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도 이것도 인연이라고 지금이라도 다시 잘 지내면 좋겠다. 둘 다 성인이고 이젠 가족들 사이니까. 자기야, 그런 말을 왜 해?
우리 잘 지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낼 거고. 그렇지, 소연아?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눈으로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지영이는 그 특유의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저희 오빠 옆에 찰싹 달라붙었고, 저희 부모님은 지영이가 제 친구이고 또 싹싹하다며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과거 어릴 때 불편했던 감정으로 오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저는 지영이가 하는 연극에 동참을 했네요. 뭐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가족이 된 이상 지영이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지영이는 저희 오빠와 4달 뒤 뱃속에 조카 아이까지 갖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말로는 결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5개월도 되지 않아 조카 아이가 태어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 살 때 보태라고 돈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이제 올케가 된 지영이는 내심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집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지 얼굴에 서운한 빛이 가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상견례 때부터 장남이라고 더 해주고 그런 건 없다고 못을 박았기에 정말로 그럴지 몰랐다며 궁시렁거릴지언정 대놓고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오빠가 결혼하고 3년 뒤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 말에 오빠도 집을 사주지 않았는데 저만 받을 수는 없다고 거절했는데요. 엄마는 저의 거절에도 저희 부부에게 집을 해주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어요. 너랑 신서방만 조용히 하면 돼. 그리고 신서방 내서 검사 아들 장가 보내는 거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는데 집이라도 해가야 네가 기가 안 죽지. 그래도 새언니 알면 서운하지. 엄마 아빠한테 대놓고 말은 못해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인데 난 처음부터 집에 손 벌릴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검사라도 아직 신입이고 명호 씨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괜히 신경 쓰지 마. 으유,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래. 그리고 아빠랑 상의했는데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야만 하고. 무슨 말이 그래? 해야 한다니. 그럼 나도 오빠처럼 똑같이 해줘. 그것도 사실 많긴 하지만. 많긴 뭐가 많아? 다 그럴만 해서 해주는 거야. 막말로 너는 내내 엄마 아빠랑 있다가 시집가는 거지만 네 오빠는 독립할 때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까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받아간 거야. 그냥 이번은 엄마 말 들어. 그래도 오빠랑 새언니한테 미안한데 그럼 나 아파트 말고 빌라나 작은 투룸으로 해줘. 얘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너는 엄마랑 집이나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말만 해. 알겠어? 그렇게 저희 엄마는 막무가내로 집을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신혼이라 작은 평수가 좋다고 고집을 부렸는데요. 그렇게 엄마의 고집과 저의 고집으로 저는 친정집 근처 2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시집을 갔어요. 시댁에서는 평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대출 없이 집을 사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까탈스럽게 하지 않으셨고 신혼살림 장만할 때 보태라며 돈 5천만 원을 주셨는데 뭔가 바뀐 것 같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다 괜찮으니 저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나 남편이나 서로 집에는 신세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할 마음이었기에 양가에서 해준 것들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올케인 지영이가 저희 집에 늦은 결혼 선물을 보내겠다며 주소를 물어봤고 주소를 알려줬었어요. 몇 시간 후 저희 집에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아직 어린 조카까지 데리고 들이닥쳐 난리를 떨었어요. 야, 이 아파트 내가 등기부등본 때 봤는데 네 명이더라. 바른 대로 말해. 정말 네가 산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셨어? 아, 그게 꼬라지 보니까 집에서 해주신 거네. 아니, 어떻게 니네 집은 아들보다 딸을 챙기냐?
이게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미안해. 근데 고의로 속인 건 아니야.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고? 왜? 네 남편 검사라서 집이라도 해와야 너 받아준다고 하든? 지영아. 야, 호칭 제대로 해? 내가 너보다 윗사람인 거 몰라? 그러는 너도 나한테 아가씨라고 하지 않잖아. 방금도 야라며. 우리 부모님이나 오빠 있을 때만 아가씨라고 하고. 너 아직도 나한테 감정 있니? 감정 같은 소리 하네. 그러는 너야말로 왜 집에서 상간 노릇하는데? 몸이 약해서? 야, 나는 하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 죽을 병 걸린 시한부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식이라며? 세상에 천식으로 죽는 사람도 있냐? 뭐? 너 말이 심하다. 누가 들으면 너야말로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사람 같아. 막말로 그 정도는 돼야 이해를 한다는 소리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니네 부모님은 그럴 수 있냐? 내가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우리 그이한테 말해서 지금이라도 이 집보다 더 큰 아파트 사달라고 할 거라고. 그래야 공평하지. 올케 지영이는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더니 지 분을 못 이겨 저희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가버렸어요. 3살 조카는 엄마가 무섭다고 울고 올케 지영이는 오빠한테 따지듯 전화를 거는 것 같더군요. 현관 앞 복도에서도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이를 어째야 하나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새언니가 이 사실을 알았고 많이 서운해한다고 말했는데 친정엄마는 어쩔 수 없다며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새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지. 요즘 집값도 많이 올라서 살 엄두도 안 나는데. 아니, 내가 무슨 대궐 같은 집을 사줬어? 꼴랑 27평짜리 하나 해줬는데. 그리고 이미 니네 오빠도 다 알아. 오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따 아빠가 소고기 좀 구워 먹자고 하는데 신서방 퇴근하면 같이 넘어와. 밥 먹자. 아니 그래도 그리고 우리만 가? 오빠네는? 나는 오면 좋지. 근데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자꾸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니 올게 배 아파서 우리 집에 올 기분이겠니? 엄마는 꼭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다 새언니가 엄마나 아빠한테 서운하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까 말했잖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엄만 네 오빠만 괜찮으면 돼. 저는 결혼하기까지 올케 지영이를 저 못지않게 예뻐하던 엄마의 달라진 태도에 조금 의아했어요. 세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엄마라면 절대 TV에 나오는 다른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서운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후 조금씩 본성이 드러나는 올케 지영이를 저희 엄마가 모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둘 사이에 끼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한동안 뜸하던 올케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고 다짜고짜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해. 그 애도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고 왜 니네 식구들은 너라면 그렇게들 꿈뻑 죽는 거야? 난 결혼하자마자 대일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대접이라고는 하나도 못 받고. 새언니, 너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거 따지라고 전화한 거야? 나 일하는 중인데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해라. 누가 들으면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다. 꼴랑 남의 책 보고 키보드 두드리는 게 다면서. 됐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 돌아오는 어머니 생신에는 난 아무것도 안 할 작정이야. 혹시 불만 있어? 불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며느리도 가족인데 시어머니 생신을 안 챙긴다고? 왜? 그럼 안 돼? 주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거지. 난 너처럼 아파트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어머님 생신을 챙겨? 알았어. 네가 그것 때문에 단단히 마음이 토라졌나 본데 우리 엄마 생신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그냥 빠지지 말고 적당한 이유라도 둘러대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웃겨?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지 안 간다고 했냐?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생신상은 아파트 받은 네가 다 차리고 난 그냥 같이 한 걸로 하자고. 너야말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괜히 나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라. 저는 황당했어요. 지도 지가 하는 짓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건데 이 이상 문제를 키우기 싫어 그냥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 생신상인데 제가 못 차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정엄마한테 지영이 말처럼 생신상을 저희 집에서 같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저희 엄마는 뭐하러 힘들게 음식을 하냐며 그냥 밖에 나가 외식을 하자고 하시더군요. 물론 그게 돈은 좀 더 들어도 서로 편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혹하긴 했죠. 지영이가 그것도 저희 엄마가 저만 생각해서 그런다고 난리칠 것 같아서 새언니랑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안 된다고 대충 둘러댔네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생신상을 차리기 위해 많은 음식을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거들어주긴 했지만 둘 다 요리 초보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장가와서 처음 맞이하는 장모님 생신이라고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올케 지영이가 정확히 식구들과 한 약속 시간보다 20분 빨리 저희 집에 와서는 자기 집에서 인사도 없이 챙겨온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하는데 저희 남편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지가 부탁해서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럼 적어도 제 남편 앞에서는 늦어서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미용실에서 시간을 때운 건지 파마 약 냄새가 진동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스물스물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생신이니만큼 참았는데요. 괜히 아파트 때문에 골라 있는데 지랄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번 한 번만 참자고 참을 인을 속으로 주문처럼 외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되고 친정 부모님과 조카를 데리고 오빠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 엄마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냐며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때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음식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소연이는 이제 막 시집을 가서 음식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게요. 워낙 공주처럼 살아서 그런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 생신상인데 며느리인 제가 해야죠.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날 생각해 주는 줄 몰랐구나. 어머 정말요? 그건 너무 서운한데요. 저는 니까지 생신상 100번도 차릴 수 있어요. 아, 아버님 생신도 제가 차려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여보, 우리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봤어. 안 그래? 그래요, 잘 봤지. 우리 아들 살찐 것 좀 봐. 엄마, 지영이가 나랑 우리 우주 진짜 신경 많이 써. 그래, 네 마누라 최고다. 그러지 말고 얼른 먹자. 소연아, 신서방, 어서들 앉아. 둘도 오늘 수고했어. 그래, 우리 딸도 수고했다. 신서방, 오늘 불편하진 않았어? 저희 남편은요, 사실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영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얼굴빛이 어두웠는데요. 그 순간 눈치도 빠른 올케 지영이는 자기 아들을 앞세워 화제를 돌리더군요. 조카 우주는 저희 오빠 미니어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빠를 쏙 빼닮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라 우주 이야기에 언제 저희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했냐는 듯 바로 손자에게 시선이 꽂혔고 남편은 연신 찬물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러자 지영이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오빠의 결혼을 말리지 않은 걸 후회했어요. 어른이 되고 달라졌을 거라고 아주 잠시 생각한 제가 아니랬던 거죠. 하지만 저 역시 결혼할 때 저만 집을 받아 오빠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엄마 말대로 올케 지영이가 오빠와 조카한테는 잘하는 걸 알기에 꾹 참았는데 그 뒤로 5달 정도 지났을 때 올케 지영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그 즈음이
조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장난감 선물을 사려고 집 근처 대형 마트에 갔었는데 장난감 종류가 너무 많아 뭘 사야 할지 몰라 올케 지영이한테 전화를 한 것이 화근이었어요. 야, 우리 집에 장난감 엄청 많아. 장난감은 됐고 백화점에서 괜찮은 패딩 좀 사줘라. 이왕이면 명품으로. 패딩을 명품으로? 아니 금방 클 텐데 아깝지 않을까? 그리고 앤데 무슨 명품식이나. 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 생일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명색의 고모부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혹시 알아? 내가 둘째도 낳아서 그거 물려 입힐지.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바뀌지? 나랑 같이 백화점 가자. 어차피 마음먹고 나온 거잖아. 옷은 입어보고 사야지. 지영이는 무슨 건수라도 잡은 듯 일방적으로 저에게 명동에 있는 땡땡 백화점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조카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택시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고 거기서 조카를 데리고 온 지영이를 만났는데요. 저는 명품 매장에 가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사실 명품은 하나도 없어서 그 가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 눈엔 그저 평범한 얇은 패딩인데 100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올케는 혼자만 신이 나서 잠투정에 만사가 싫어 우는 조카에게 이 옷 저 옷을 입히더니 매장에서 가장 비싼 넉넉한 사이즈의 패딩을 고르더군요. 와, 우리 우주는 좋겠다. 고모가 명품 옷도 사주고. 소연아 고마워. 잘 입힐게. 우리 아들 이 옷 입고 나가면 동네에서 인싸되겠다. 근데 그 옷 너무 과하지 않아? 과하긴? 설마 너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못 사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네가 받은 아파트 값을 생각해. 야, 또 내가 그 옷 사줄 수는 있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그 말은 그만하자. 왜? 너도 듣기 싫어? 근데 난 오죽하겠니? 그렇다고 누가 우리한테 아파트를 턱 하고 사줄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이 옷 사줄 테니까 우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자. 솔직히 나 그 옷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네가 약속해주면 내가 그 옷 사줄게. 저는 어차피 사줘야 하는 조카 선물이라면 지긋지긋한 아파트 고리를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큰 마음을 먹었고 저한테 눈을 흘기며 자기 아들 옷을 한참 동안 보던 올케 지영이는 알겠다며 대신 조카를 낳아준 자기도 가방을 하나 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했어요. 막말로 제가 사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당신 돈으로 해주신 건데 제가 그걸 빌미로 이런 삥이나 뜯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조카 패딩도 제가 뺏어서 제자리에 가져다 놨는데 제가 3개 나가니 지도 당황했는지 지영이는 알겠다며 자기 아들 패딩만 사달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각서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 일로 더는 아파트 타령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속이 시원하더군요. 조카 아이가 잠이 들자 지영이는 나온 김에 저희 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어요. 가는 길에 백화점 지하에서 케이크도 하나 사가지고 그건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조카와 지영이는 저희 집에 왔고 아마 처음인 것 같은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식탁 구석에 놓아둔 건강검진 결과지가 올케 지영이 눈에 들어왔나 봐요. 제가 어릴 때 천식으로 고생을 해서 1년에 한 번은 간단하게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그걸 대충 훑어보더군요. 야, 너 몸 약하다고 하는데 결과 보니까 나보다 건강하네. 그래? 너도 어디가 안 좋아? 현대인 중에 말짱한 사람이 어딨냐? 그냥 자잘자잘하게 달고 사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너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아. 그래,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받으면 좋지. 그나저나 검사는 월급 많이 받냐? 세상에 어떻게 검사 남자를 만났어? 하여간 네 팔자는 정말 부러워. 부럽긴. 그리고 공무원이 다 거기서 거기지. 만났을 때는 그냥 책 좋아하는 학생이었어. 월급은 오히려 우리 오빠가 더 많지 않나? 우리 오빠 차장이잖아. 엄마가 나이도 어린데 차장 달았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차장이라도 뭐 대기업 차장이냐?
중소기업 월급쟁이야말로 거기서 거기지. 우리 집도 사려면 뭔 수를 내야 하는데. 아, 이건 그냥 하는 말이다. 알겠어. 나도 감사하긴 한데 이사갈 엄두는 안 나더라. 왜? 평수는 작아도 여기도 아파트인데 많이 안 올랐어? 여기만 올라. 다른 데는 더 올랐지. 우리는 그냥 계속 여기 살려고. 에이, 검사식이나 돼서 너무 소박하다. 너 그러지 말고 네 남편 돈 벌어서 더 큰 집 이사하면 이 집 우리 줘라. 시부모님 돈으로 산 거니까 그래도 되잖아. 뭐? 우리가 그럴 능력이 될까? 그냥 하는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그래도 만약에 그러면 그땐 좀 생각해봐. 알겠지? 그날 지영이와는 모처럼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조카가 깨고 저희 남편이 오기 전에 돌아간 지영이는 어쩐지 지난 저희 엄마 생신일로 저희 남편을 피하는 눈치였는데요. 그날 저녁 제가 사준 조카의 선물을 받는지 오빠가 뭐하러 큰 돈을 썼냐며 저에게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옳게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첫쪽하라고 고집을 부리네. 그래서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우지 아빠, 우리 그냥 고맙게 생각하자. 내가 고마워서 백화점에서 비싼 케이크도 사줬다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봐. 척하면 척이라고 옳게는 아무래도 고지고대로 말할 수는 없어 제가 일부러 조카한테 명품 옷을 사줬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정의 거래가 있었긴 했지만 지영이와의 쿵짝을 맞췄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올케와 잘 지낼 수 있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 주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라 남편도 저도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사납게 초인종을 눌렀고 이건 아침부터 무례한 짓이라 한 소리 하려고 제가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인터폰 화면엔 지영이가 금방이라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얼굴로 초인종을 연신 누르고 있었네요. 저는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갈 것 같아 얼른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저희 집에 들어온 지영이는 며칠 전에 식탁에서 봤던 제 건강검진 결과지를 찾았고 거기서 뭘 확인했는지 제 얼굴에 건강검진 결과지를 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웃긴다. 너 우리 그이 친동생 아니라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건강검진 혈액형 보고 우리 그이한테 시부모님 혈액형 뭐냐고 물어봤어. 근데 그게 왜? 시부모님 모두 O형이야. 우리 그이도 O형이고. 근데 넌 B형이잖아. 어? 우리 엄마도 B형인데?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지 팔자도 모르고. 야, 내가 다 확인했다니까. 너 우리 시부모님 친딸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친딸도 아니면서 너만 아파트를 받아? 이게 말이 돼? 지영아, 난 지금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우리 집 친딸이 아니라니. 우리 그이가 그러더라. 자기 6살 때 어머님이 널 데리고 왔대. 식구들이 너한테만 비밀로 한 모양인데 다 됐고. 그럼 친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옳게 지영이는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그 소리에 여간에서는 잘 깨지 않는 남편이 깼고 거실로 나왔는데요. 남편도 지영이가 하는 말에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옳게는 저희 남편을 보고 또 한 번 큰 소리를 냈는데요. 고모부도 모르고 있었죠? 소연이 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애예요. 지영아, 일단은 나가. 나도 뭐가 뭔지 알아볼 시간은 줘야지. 웃겨? 무슨 시간을 줘? 왜? 네 남편 앞에서 말하니까 쪽팔리냐? 긴 말 필요 없고 너 당장 이 아파트 내놔. 우리 시부모님이 해준 아파트를 왜 친자식인 우리 그이가 아닌 남인 네가 받는데? 저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 그럼 알고도 이 아파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는데 검사도 돈 앞에서는 양심이 없네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많이 참았습니다. 이 아파트 형님이랑 그쪽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쪽? 아니,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아래를 모르네. 내가 그쪽이 말하는 형님 아내예요.
아까는 남이라면서요. 아무튼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형님이랑 장인 장모님이랑 다 같이 이야기하시죠. 제가 지금 형님께 전화드리면 될까요? 막 웃겨? 왜 가만히 있는 우리 그이한테 전화를 한대? 왜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행패 부리고 있다고 고자질 하려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 행패라는 건 잘 아시나 보네요. 뭐예요? 아무튼 우리 그이한테 전화하기만 해봐요. 우리 그이는 나 여기 온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을 거 아니면 입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양심 있으면 시부모님한테 잘 말해서 이 집 우리 줘요. 그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친자식은 전세 사는데 남의 자식은 자가라니 이게 말이 돼요? 올케 지영이는 저희 남편의 오빠에게 전화를 할까봐 그렇게 버럭하고 꽁무니 빼듯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저는 소파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으니 그 충격이 대단했죠. 그러자 남편이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따로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나갔고 저도 모르는 저의 비밀을 듣게 됐다며 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당신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딸이라고 혹여 내키지 않으면 저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헤어져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소연아, 나도 그때는 좀 많이 놀랐는데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마음 변한 적 없어. 이 집도 해주신다고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면 괜찮다고 따로 연락을 드렸는데 그럴 사정이 있다고만 하셨지. 그래도 자기는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안. 근데 난 시간을 되돌려도 자기한테 말 못할 것 같아. 자기가 더 잘 알잖아. 장인 장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야. 우리 장인 장모님 댁에 가자. 두 분한테 자기 궁금한 거 다 듣고 형님네도 오라고 해서 이참에 더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자. 나 이젠 진짜 못 참겠어. 지난번 일도 그렇고 오늘 일도 그렇고 저런 사람은 똑같이 해줘야 정신 차려. 남편은 저보다 더 환한 얼굴로 저에게 친정에 가자고 했어요. 저 역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그러자고 했는데요. 너무 급히 나온 탓에 친정에 간다고 연락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청소를 하던 엄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대문을 열었어요. 소연아, 무슨 일 있어? 왜? 엄마. 왜? 말을 해. 너 어디 아프니? 또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그래? 아니 엄마. 나 엄마 딸 아니야? 뭐? 순간이지만 저는 봤어요. 저희 엄마의 눈동자가 심하게 떨리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남편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고개를 흔들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요. 한참을 뜸들이다 남편이 먼저 오늘 지영이가 와서 한바탕 하고 간 이야기를 꺼내자 저희 부모님 얼굴이 그야말로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뭐라고? 걔가 니네 집에 쳐들어와서 그딴 소리를 했다는 거야? 아니, 찬우 그건 지 마누라 간수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봐. 여보, 찬우네 오라고 해요. 기다려. 내가 이미 전화 걸고 있어. 이것들을 그냥. 장모님,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장모님 생신날도 소연이만 아파트 받았다고 생신상도 혼자 차리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그날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한 거고요. 뭐야?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내가 우주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기다려. 내가 아주 오늘 다 터뜨릴 거야. 지가 뭔데? 남의 딸한테 친딸이니 그런 소리래. 그리고 너는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엄마한테 당장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거려? 네가 집 사달라고 해서 내가 사줬어? 내가 사준다고 해서 네가 싫다던데도 받은 거잖아. 내가 너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당하고 살라고 가르쳤냐?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나도 할 말은 하고 산다고. 남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엄마나 아빠한테 함부로 할까봐 그냥 참았지. 집 받은 건 맞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 뭔데? 난 누군데?
기다려. 엄마가 다 말해줄 테니까. 아우, 열불나. 당신은 뭐해요? 여태 전화 안 된 거야? 우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찬우한테 하는 중이야. 아빠다. 너는 네 처한테 무슨 소리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참말 필요 없고 너 당장 네 처 데리고 집으로 넘어와. 뭐? 네 처가 지금 사돈네가 있다고? 당장 잡아와. 남의 집에는 폭탄 날려놓고 지는 지네 집에 가 있어. 너 네 처한테 똑똑히 전해. 당장 안 오면 내가 사돈네로 쳐들어간다고. 저희 아빠는 오빠에게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자 오빠가 큰 소리를 내며 올케 지영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빠도 눈치가 있어서 대충 짐작이 되는 듯 오는 내내 지영이한테 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더니 막상 저희 친정에 와서는 주눅이 들었는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우주 엄마야, 너 그렇게 내가 소연이한테만 집 사줘서 배가 아팠냐? 그야, 제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죠. 게다가 소연이는 이 집 친딸도 아닌데. 뭐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엄마 아빠 혈액형 뭐냐고 물어서 대답한 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누가 뭐래도 소연이는 우리 집 친딸이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 우주 아빠, 자기가 뭐가 죄송해?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여기서 잘못한 사람 소연이 쟤지. 아무리 지 처지를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날름 받아? 전세 사는 우릴 생각해서 차라리 우릴 사주라고 했어야지. 조용. 우주 엄마야,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라. 네 말이 맞다. 내가 우리 소연이를 내 배로 낳은 게 아니니 생물학적으로는 친자가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소연이가 아주 남은 아니야. 소연이는 내 사촌동생이 낳은 딸이다. 찬우, 너는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 네가 어릴 때 이모하고 잘 따랐거든. 그때 소연이가 100일이 조금 넘었을 땐데 울다가도 찬우 네가 놀아주면 울음을 뚝 하고 그쳤지.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교통사고였는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어린 소연이 하나만 살았다. 아무래도 지애미가 지 자식은 살리겠다고 그 와중에도 애를 썼겠지. 친정엄마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촌 이모를 탐탁치 않아 했던 저희 친조부모님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원흉이라며 고아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그때 저희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울면서 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고 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어렸던 오빠의 말에 저희 부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오빠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안 부모님은 그날 하루를 꼬박 세우고 저를 딸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더군요. 고아원에 갈 뻔했던 저였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다만 지금의 친할머니께서 걱정이 있으셨다고 했지만 저희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 설득을 했다고 했고요. 혹여라도 저한테 말실수를 할까? 몇 번이고 노모의 입단속을 시켰다고 했는데 아빠가 말했어요. 자식을 얻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우리도 우리 나름의 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어. 그런데 소연이를 호적에 올리고 며칠 뒤 소연이 고모라는 여자가 찾아왔지. 소연이 부모 사망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더군. 안 받는다고 했지. 그 돈 받으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소연이 데리고 온 것 같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받는다고 했어. 근데 그때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야. 어디서 알았는지 우리가 어려운 걸 안다고 그 돈으로 그거 해결하고 소연이 널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울면서 부탁하더라. 물론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돈 다시 채워놨다. 그 돈은 온전히 소연이 몫이니까. 우주 엄마야, 그렇게 네가 탐내는 그 아파트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소연이 친부모님이 해주신 거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그 돈을 좀 불려서 더 큰 집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고이 갖고만 있었어.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래도 소연이가 작은 집이 좋다고 해서 그거 하나 사줬다. 정확히 말하면 대신 사준 거지. 근데 그 아파트를 널 달라고? 아니, 그건 제가 몰랐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참 답답해요. 친자식도 아닌데 당연히 키워준 값이 있죠. 그러니 그 돈이 온전히 소연이 친부모님 돈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 미쳤어?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부부가 헤어져도 양육비를 주는데. 넌 도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아서 인격이 그 모양인 거냐? 내가 지금 한 말 어디로 들었어? 막말로 우리가 니들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줬냐? 우리도 해줄 만큼 했다. 그러는 우주 엄마 너는 시집 올 때 뭘 해왔니? 예물이며 혼수며 너야말로 빈손으로 왔잖아. 제가요? 어머님, 벌써 치매가 온 거예요? 저도 할 거 했어요. 예물이랑 혼수 다 했죠. 예단비는 어머님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 것 같니? 네가 하도 없어 보여서 그랬다. 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네가 해온 혼수, 예물, 그거 다 내 아들 카드로 긁었잖아. 엄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지영이랑 나만 아는 비밀인데. 비밀 같은 소리 안 해. 네 결혼하는 날 쟤네 엄마가 자기 손님들 붙잡고 떠들더라. 혼수며 예물 다 사위 카드로 했다고. 자기가 자기 귀한 딸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찬우 너한테 큰 소리 쳤다며?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뱃속에 우주만 아니었어도 결혼식 엎으려 했어. 그리고 우주 엄마 너 매달 네 친정에 돈 보내지? 너도 참 양심 없다. 너는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왜 남의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니네 부모한테 갖다 주냐? 어머니, 그것도 아세요? 그래, 니네 엄마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 네 시아버지도 다 들었다. 다달이 네가 돈 보낸다고 약속했다며? 엄마, 그건 오해야. 그때 장모님이 받을 돈이 있는데 늦어진다고 해서 일단은 내 카드로 하고 채워주신다고 했어. 맞지, 지영아? 맞지. 그래, 그럼 내가 그것 좀 확인하자. 카드값 갚은 내역이랑 니네 엄마한테 돈 받은 내역 있을 거잖아. 어머니, 그게요. 저희 집이 그때 좀 어려워서. 뭐야? 자기 그럼 여태 나 속인 거야? 그리고 매달 친정에 돈을 보내다니. 설마 지금까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장모님한테 내 월급 드린 거야? 아니지. 통장 내역 핸드폰에 있지? 나한테는 200씩 적금 붓는다고 했잖아. 그것 좀 보여줘. 아이씨, 아니 무슨 사위가 이렇게 쪼잔해. 딸이 친정에 돈 좀 보낼 수 있지? 딸도 자식이잖아. 그리고 반찬이며 김치도 우리 엄마가 다 해주는데 그 정도는 사위가 장모한테 용돈으로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참 웃긴다. 너는 니네 집에 그렇게 뭘 못해줘서 안달이면서 우리한테는 뭘 그렇게 못 받았다고? 귀한 내 딸한테 그 지랄을 떨어. 자기 당장 일어나. 장모님한테 가서 그 돈 받아오자. 됐어. 그 돈이 지금 있을 것 같아? 자기도 억울하면 이혼하든가. 재산 분할하고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안 받을게. 나도 이렇게 이상한 짓고서 불공평하고 배알 꼬여서 못 살아. 뭐? 재산 분할? 찬우 너 우리한테 써준 차용증 있지? 니네 재산 분할할 때 우리 돈은 빼고 해라. 아버님, 차용증이라뇨. 내가 결혼식장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나라고 속이 편해. 그래서 나도 힘들게 번 돈 날리고 싶지 않아서 차용증 받았다. 공증까지 받았어. 정말이야? 아니 아버님, 무슨 부모가 아들한테 그래요? 그냥 돈 주신 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 등신이네. 그걸 쓰라고 한다고 진짜 쓰냐? 뭐야? 너 지금 귀한 내 아들한테 막말했냐? 너야말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어디서 귀한 내 새끼들한테 함부로 해. 죽을라고. 그러게 왜 가만히 있는 우릴 건드려? 올케 지영이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희 친정 거실에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당장 이혼하자며 집을 뛰쳐나갔는데 오빠가 저와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죠. 그 뒤 오빠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동안 처가에 들어간 돈이며 그동안 저한테 했던 일까지 위자료로 청구했고 우주도 오빠가 키운다고 소송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치더니
올케는 자긴 이혼 못한다고 버텨 소송기간이 길어졌어요. 알고 보니 매달 오빠의 월급에서 주던 200만 원은 올케 지영이의 친정의 생활비였고 지영이의 식구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달 그 돈으로 놀고 먹었다는 거 있죠. 그 사실에 또 한 번 뒤집힌 저희 부모님은 사돈 집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오셨어요. 그리고 올케는 조카 우주를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키울 거니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지영이의 그동안의 행태와 벌이가 없어 긴 심사 끝에 오빠가 맡기로 했는데 오빠는 친권 포기하면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친권 포기까지 받아냈죠. 저는 그때 단호한 오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항상 사람 좋은 오빠라고만 생각했는데 저희 오빠도 무서울 땐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지금 오빠는 살던 전세를 처분하고 친정의 우주와 함께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뒤늦게 하게 된 육아로 힘이 들긴 하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한 지영이가 애를 키우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며 하루하루 우주가 커가는 모습에 당신 허리와 손목이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저는 틈틈이 그런 엄마와 한의원을 다니고 있어요. 오빠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어쩌면 오빠 덕에 엄마 아빠의 딸이 된 거나 다름없으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가 저한테 잘해줬던 건 다 그런 일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 같아요. 자기도 어리면서 늘 자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오빠는 어쩜 그렇게 지금까지 한결같은지. 부디 저희 오빠가 이번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저를 낳아준 엄마 아빠, 저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생명 좋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모 자식 또는 부부의 인연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연들은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오늘도 그 여러분의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